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기조자 조부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2강 길잡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퀘션 넘버 1. 그의 아들은 경제가 아니라 과학에 관심이 있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경제, 뭐뭐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난이도 면에서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대상, 경제가 아니라 과학에 관심이 있다.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영어 강자가 되려면 구문론, 그 중에서 강조 구문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조 구문의 1인자와 2인자를 말씀드릴 건데 제목만 말씀드릴 겁니다. 1인자는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2인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 앞에 위치시키고 그 뒤를 도치 구문으로 만드는 도치를 이용한 강조 구문입니다. 1인자와 2인자는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은 소개만 해드립니다. 그러면 분석 대상에서 여러분이 짚어내야 될 건 뭘까요? 경제가 아니라 과학.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값어치가 있을까? 강조 구문 중에서 문장에 등장하는 빈도수면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조 구문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달랑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 A가 아니라 B, 이게 등장하는데 이때는 A는 B를 강조하기 위한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문장 구조에서 A는 가능성 하나도 없는 겁니다. B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형 not A, but B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B, not A로 그리고 마침내는 B instead of A로 진화합니다. 강조 구문의 큰 그림에서 not A, but B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not A, but B가 원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not a professor, 교수가 아니다. 바로 expert, 전문가다. 이것이 한번 1차 진화한 게 B, not A라고 그랬죠. 판사가 아닌 검사. 그 다음에 이제 instead of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쓴 번역례와 내가 제시하는 번역례는 한치의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His son is interested in science, not economy. not A, but B의 1차 진화한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조 구문의 1인자와 2인자는 단순히 그저 제목만 알고 넘어갔으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션 넘버 2. 의사들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 늘 그랬듯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암, 무엇을 제거하다, 신중한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늘 강조했던 것처럼 조치를 취하다라는 한국어를 보고 take measures, take steps, take actions 이걸 떠올리는 게 진짜 어휘력의 강자들이 보이는 학습 태도다. 여러분들 그걸 좀 따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가 정리됐다고 전제하면 분석 대상을 봐야 되겠죠? 의사들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이건 또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는 걸까요? 조금 아까 우리는 퀘션 넘버 1에서 강조 구문이라는 큰 덩어리를 전달한다. 그 중에서 빈도수면에서 1인자인 not A, but B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뭘까요? 구문론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으니 당연히 목적 구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 구문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를 묻기도 하고
목적 구문에 대해 이것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목적 구문을 섭렵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목적 구문이 여러분 눈앞에 딱 떴다 그러면 먼저 따져야 될 게 그 내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아니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다니 그게 뭡니까? 우리 시험을 갖고 긍정의 목적 구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함이니까 긍정의 내용 아닙니까? 부정의 목적 구문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게 부정의 목적 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구문이 나오면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내용적으로 그걸 먼저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긍정이니까 이제 부정은 좀 접어두고 긍정 쪽으로만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 이걸 따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조금 강한 어투로 말씀드리면 긍정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우 두 가지인데 아이고 복잡하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서 봅시다. 위 문장의 표현에 암을 제거하기 위해라는 긍정적인 목적의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목적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은 동사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수단이 동사이면 주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목적의 의미를 구현하고 그 수단이 완전한 문장이면 so that 주어 may, can, will 이런 형태를 이용한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으면 목적 구문 나올 때 망설임도 없이 내가 쓴 영어 문장이 올바를까? 라는 부담감도 없이 그저 시원시원하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이런 파편적인 문장의 경우는 그 수단이 동사다. 아니다.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단언 내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이 퀘션 넘버 2에서 다시 말해 의사들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라는 건 어떤 걸 수단으로 썼다고 봐야 될까? 결론을 내렸으니까 자료를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목적의 수단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사인지 완전한 문장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목적의 수단이라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법적인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할 건 못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투부정사가 그렇게 목적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동사가 그런 경우에 투부정사를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부정사를 활용할 때는 내가 이거 강조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순히 투부정사가 아니라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이걸 처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가 수단일 때 정말 투부정사만 되는가? 아닙니다. 동명사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투부정사는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데 동명사는 일반적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장은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빈도가 훨씬 높다. 그건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예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to meet a supervisor. 투부정사를 이용한 긍정의 목적 구문이죠. 강조도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in order to steal cultural assets. 이거 나쁜 놈이네. 문화재를 훔치기 위해서 고약한 짓을 하는군요. 강조의 의미를 첨가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for the purpose of ing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동명사를 이용하는 건데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파편적인 문장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냐 일반적인 내용이냐 이런 걸 논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명사를 썼구나. 이건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투부정사를 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라고 나와 있죠? So that they may win a gold medal. 이거 되어 있네요. So that 주어 may, will, can. 이게 완전한 문장일 때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퀘션 넘버 2는 여러분에게 목적 구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다음 단계, 그 수단이 동사냐 완전한 문장이냐? 또 내려가면 혹시 동사일 때 투부정사를 쓸 건데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야 좋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번역례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Doctors take careful measures in order to remove cancer. 물론 in order 지우는 게 난 좋겠습니다 라는 주장도 so that they may remove cancer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쓰는 것도 훈련 과정에서는 좋은 답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션 넘버 3. 은퇴한 여성 학자들이 낮은 출산율에 실망한다. 어휘 봐야 되겠죠? 은퇴한 여성 학자, 낮은 출산율, 뭐뭐에 실망하다. 늘 얘기하지만 그저 부지런히 익히고 닦아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어휘력을 닦아두는 거. 그게 학습자인 여러분의 도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을 볼까요? 여성학자들이 낮은 출산율에 실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태,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영어는 달랑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능동태고 그 하나가 수동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능동태, 수동태 그 두 가지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능동태인데 그걸 수동태로 쓰라는 거예요. 실망하다. 분명히 능동형이죠. 한국어로 보면 능동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반드시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이거 정말 다소 흥분하게 되는 요소 아닙니까? 한국어와 영어에 그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분명히 능동형인데 영어로는 반드시 수동형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이놈도 그런 짓 하고 저놈도 그런 짓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언어의 차이가 납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실망하다 이게 뭐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놀라다, be surprised. 그렇죠? 그것도 뭐 아주 쉬운 거지만 만족스럽다, be satisfied. 만족한다라는 능동을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에게 더 깜짝 놀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 대상 안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성학자들이 실망한다예요. 원인은 뭐예요? 낮은 출산율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결과일 때 그 원인을 나타내는 방법은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식하지 않았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한번 봐볼까요? 이 문장의 표현 중에 실망하다가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태다.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두 언어의 차이를 노출한다. 또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장 속에서 분석 대상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결과일 때 그 원인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것도 물론 가능하다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전치사, 투부정사, 접속사 탓이다. 근데 여러분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라고 못이 박혀있고 접속사는 접속사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전치사는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게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시원스럽게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surprised at. 물론 이제 전치사 at이 무엇을 보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이고 비극적 사건을 보고 놀랐다 이거 돼 있는데 놀란 게 결과고 비극적 사고가 원인 아니겠습니까? 전치사 at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She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at이라는 걸 듣고 놀랐다 이거 돼 있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원인인 거죠. She was surprised that her coworkers 이렇게 되니까 동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돼서 대절하고도 결합한다. 자, 지금 이 문장 question number 3 여러분에게 뭘 전달했죠? 한국어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이다. 이 간격을 이겨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 내용상 결과일 때 그 원인을 구현하는 방법이 뭔가? 주된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전치사. 왜? 하나하나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투부정사, 대절도 있다. 원인 결과 구문이다. 능동과 수동의 차이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2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큰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부분의 무지랭이 백성들은 이런 거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인자가 된다는 거죠. Retired female scholars are disappointed with를 쓰기도 하고 at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Robert's rate. be disappointed가 수동이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with가 원인이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큰 물줄기에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4. 어린이들은 그들이 보았던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거 뭐 당장 영어로 옮기면 좋겠지만 일단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 what they saw 자세히 in detail 디테일들이 무엇을 설명하다 explain account for 이거 돼 있는데 in detail이라는 거 잠깐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제목을 붙이면 수학 공식처럼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구가 된다. 그래서 디테일리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혹은 자세히라는 부사가 된다는 것이죠. 분석 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여러분 분석 대상에서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욕을 하십니까? 이런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 분석 대상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뭐 단어라고 말해도 좋겠고 표현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문장 구조 이론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것이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게 한 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와 보시죠. 보았다의 목적어입니다. 보았는데 뭘 본 거예요? 것. 설명하다의 목적어입니다. 설명했는데 뭘 설명한 거예요? 컷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것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2가지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적으로. 우리는 그냥 한국어를 한국어적 의미에서만 학습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어의 세계에서 영어의 세계로 가뿐가뿐하게 뛰어들기 위해서 모인 건데 요 것이라는 녀석이 한 문장 안에서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것은 대법원장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what과 짝을 이뤄야 한다.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과 짝을 이뤄야 한다. 왜 그럴까? 아니 그 것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보았다의 목적어, 설명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까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그게 왜 생뚱맞게 관계대명사 what하고 딱 연결돼야 됩니까? 그리고 뭐 극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의 표현에 보면 cut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말씀드렸었죠. 보았다의 목적어다. 설명하다의 목적어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거뜬히 해내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what을 호출해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바꾸면 the thing 선행사 which 관계대명사, those things 선행사 which 관계대명사, something 선행사 that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hat이라는 걸 얼핏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를 걸러내고 오로지 영어만 있다 그러면 예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what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있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인데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보고 what이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서 know의 목적어 역할도 하는구나, achieve의 목적어 역할도 하는구나, 두 번째 문장에서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witnes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깊고도 넓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대명사 what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것만 이해하면 땡 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장 구조를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번역례를 볼까요? Children couldn't explain in detail what they saw. what이 explain과 see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in detail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식수가 안전하지 못한 그 도시에서 시민들이 생수를 주문한다. 뭐 어휘부터 알아야 되겠죠. 식수 안전한 도시 시민 생수 무엇을 주문한다. 뭐 좀 죄송하지만 나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늘 식수가 먼저 드링킹 워터가 그 뒤를 잇는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석 대상을 한번 띄워볼까요? 식수가 안전하지 못한 그 도시,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영어에서 어떤 걸 꾸며준다, 어떤 것에 꾸밈을 받는다, 이런 의미 중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석 대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꾸며주는 게 뭐예요? 식수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문장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을 또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어디 결함이 없어요. 식수가 안전하지 못하다.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런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불러드려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전체를 탈탈탈탈 털고 할아버지가 공부했던 영어, 앞으로 여러분의 손자가 공부할 영어 책을 다 훑어봐도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관계부사밖에 없어요. 관계부사. 그러면 그런 관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럴 때 완전한 문장은 여러분이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완전한데 뭘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말할 게 없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공산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꾸며주는 말과 관련해서는 할 게 없다는 건 꾸밈을 받는 말에 대해서는 할 게 많다는 게 되겠죠. 관계 부사를 우리는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위 문장에서 선행사, 도시를 완전한 문장에 꾸며준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를 수식하는 건 관계 부사인데 완전한 문장에는 손댈 게 없는데 관계 부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시간인지 장소인지 이유인지 방법인지 이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지금은 아주 너무 쉽잖아요. 왜? 도시. 그럼 뭐 장소지 뭐. 그래서 만약에 시간으로 결론이 나면 when이라는 관계부사, 장소로 결론이 나면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이유로 결론이 나면 why, 방법이라고 결론이 나면 how, 이걸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why 다음에 완전한 문장, how 다음에 완전한 문장, when 다음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데 그 선행사를 보고 시간인지 장소인지 이유인지 방법인지 그거 분별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사가 도시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관계부사 where를 끌어들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완전한 문장을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을 보여드립니다. A room where. room이 장소 아닙니까? where. 뒤에 rare books are piled up. 완전한 문장이 왔죠. 두 번째 문장. A farming village. 농촌 마을이니까 이것도 장소 아닙니까? where 다음에 farmers didn't use chemical fertilizers. 농부들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죠. 관계 부사는 뭘 이끌고 명사를 꾸며주는가? 그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콩글리시를 쓰지 않고 미국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려면 뭘 따져봐야 되는가? 선행사. 여러분의 선택하는 세 가지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례를 보겠습니다. Citizens order bottled water in the city where drinking water is not safe. The city와 where 그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Question number 6. 그들이 간호사에게 연설을 하라고 격려한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간호사 연설하다. A에게 뭐 말하고 격려하다. 아이쿠, 얼른 우리 분석 대상을 봅시다. 간호사에게 연설을 하라고 격려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격려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그럴 때 encourage 그리고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격려하다, encourage 그리고 encourage의 중요한 어법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어법도 있습니다 라고 어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 문장 구조가 훤히 보입니다. 결국 이 문장은 조금 아까 다뤘던 관계부사, 무슨 뭐 강조구문, 목적구문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어법 하나를 정확히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서둘러서 encourage라는 동사의 어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ncourage라는 동사의 기본 어법은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나가면 두 발자국 정도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발자국 내려볼까요? 간호사에게 연설하라고 격려하다는 동사 encourage 어법을 유혹한다. 그래서 encourage의 핵심 어법이 encourage A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에게 뭐 말하고 격려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의 전치사 into와 결합하는 게 있고 discourage라는 동사가 있어요. 역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어법 encourage A into ing. 이거는 뭐냐면 into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를 격려해서 결과적으로 ing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courage는 encourage의 반대말입니다. encourage는 뭘 하라고 격려하는 것인데 반해서 discourage는 하지 말라고 단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에 대응해서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형태다. 이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encourage라는 동사는
도쿄에 가면 일본 사람 만나잖아요. 그것만큼 영어 문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Encourage me to challenge. 나에게 도전하라고 격려한다. Discourage the young women from smoking. 젊은 여성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했다. Discourage의 동사어법, Encourage의 기본적인 동사어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꿰고 있다면 이런 번역례를 쓰는 건 난이도 제로죠. They encourage a nurse to deliver a speech. 이상으로 제2강의 길잡이 문장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